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엄마이고 싶은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좋은 엄마이고 싶지 않은 엄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제 자식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자식들의 눈엣 가시거리가 되지 않는 엄마가 되길 애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표현 방법에도 옳고 그름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내 방법 때문에 정작 자신을 망치는 줄도 모르는 엄마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섬뜩한데 여기서 더 제 숨통을 갑갑하게 했던 건 시모 손에 가려진 눈 때문에 시시비비를 분간할 줄 모르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라도 옳게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았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분가를 하고 제 나름 시모를 다룰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웠겠죠. 하지만 그렇잖아도 팔이 안으로 굽는데 자기 부모가 앞뒤 다른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 방식을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또 자식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며느리나 사위같이 새 식구 입장에서는 잘만 보이는 법이거든요. 참 오해와 갈등 사무치기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뻔한 함정인 줄 알면서 저도 시모가 파놓은 고랑에 보기 좋게 빠졌었고 시모가 원하는 파국을 맞았어요. 그런데 저만 고랑에 빠져 죽으라는 법 있나요? 제 눈에 피눈물을 냈으면 절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피눈물 한번 흘려야죠. 지금부터 제가 받아온 갖은 오해를 추려서 사연을 써보려 합니다. 아예 못된 시모가 나은지 착한 척하는 시모가 나은지 좀 봐주세요. 저는 아들이 둘인 집에 시집을 간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차남이었는데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 형이랑은 나이 차가 좀 많이 났고 형은 진작에 결혼을 해 저기 아래 지방으로 가서 산지 오래되었어요. 저도 아주버님을 뵌 것이 결혼식 때 말곤 없었을 정도로 아주버님은 시댁의 왕래가 적었습니다. 시모는 시부와 사별했기에 평소 아주버님이 장남이라서 많이 의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며 지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나이 37살일 때 저를 처음 만났고 우리는 남편이 4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시모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고우셨고 웃음도 많으셨죠. 주름이 자글자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곱상한 인상이셨어요. 결혼 인사를 갔을 때 저를 엄청 예뻐하면서 밥 먹을 때도 이것저것 반찬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또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자취를 할 때였는데 부모님이 멀리 산다고 했더니 저더러 밥 굶으면 안 된다며 집에서 먹으라고 반찬을 따로 싸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분을 100점짜리 시어머니라고 칭하는 건가 싶을 만큼 저는 시모가 좋았고 시모 덕분에 남편을 향한 제 마음에도 완전한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시모를 모시고 사는 거라면 남들이 욕하는 결혼 생활과는 다르겠구나 했어요. 그야말로 뽑기도 어려운 복권 시댁에 당첨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 전부터 시모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미 시모랑 둘이서 외식도 자주 했었고 남편이 저와 시모의 사이를 장난스럽게 질투했을 정도로 연락도 자주 했어요. 다 제가 좋아서 솔선수범 시모에게 대시했던 겁니다. 저를 딸처럼 봐주시는 시모를 어떤 며느리가 싫고 귀찮아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멀리 사니까 제가 저보다 어린 분들께 보듬어질 만한 상황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시모랑만 같이 있으면 마치 제가 부담감 좀 덜어도 되는 아이가 된 기분까지 느꼈어요. 이게 바로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시모를 보면서 느꼈던 첫인상들입니다. 그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고 1년만 시댁에 합가를 하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저도 이미 시모랑 정이 들어버린 터라 흔쾌히 수긍을 했었어요.
그간 사이좋게 지내면서 시모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느꼈고 아주버님이 없어서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바로 분가를 해버리면 시모가 마음의 준비를 못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당시 몇 번의 시댁에서 놀고 자고 한 적도 있어서 시댁이 마냥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합가의 공포를 몰랐던 거죠. 제가 얼마나 생각이 어렸고 그게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살 만큼 산 사람일수록 영악의 수위가 높다는 건 역시나 경험해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이치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 상처를 받아야만 더 클 수 있다는 걸 돌려서 알려주는 셈이라 참 속상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수 배우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모의 게임에 애정이라 착각해 합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를 친정엄마를 보듯 그렇게 잘 따르고 모셨어요. 한 지붕 아래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시모와 지내는 게 결혼 전과 별반 다를 건 없더라고요. 시모도 제가 같은 집에 들어와 사니까 진짜 딸 같다면서 잘 지내보자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시모가 전적으로 제 편이라는 건 신혼 초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시모가 항상 밥상머리 앞에서 남편한테 혼수를 두시는데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늘 아내를 상점 모시듯 모셔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이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푸대접을 받았거든. 내가 당해봐서 알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남편 되는 사람만큼은 꼭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 해. 네 아빠는 그걸 잘 못했단다. 시모는 남편보다 항상 제 생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자기가 며느리일 때 시월드에 당한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을 아들로 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배우자로 바라보면서 저를 서럽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살이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시모의 선량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혹독한 시월드의 근처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니 시부 사랑 못 받는 며느리의 서름 따위 없었어요. 누가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던가요? 제게 있어서 며느리의 사랑은 시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시모를 미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모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시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시모에 대한 이미지를 광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던지라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겠죠.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 흠집이 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민감하게 파고들지 않았던 시모의 행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제 생각에도 흠집이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기점이 언제부터였는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제 말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확신을 못하면 느끼는 감정이 쎄하기 마련인데 그걸 시모로부터 느꼈다는 겁니다. 시모는 툭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잘 모른다, 다 내 실수다, 내가 잘못했다 등등 자책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남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자기가 배운 게 없어서 멍청하다며 스스로를 늘 낮추는 분이셨죠. 처음에는 시모가 많이 겸손해서 자꾸 주춤거리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 입장에서 제 편을 들어주던 시모의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제 편을 가장해서 남편에게 연민을 받기 위해 저를 이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세탁을 잘못해서 남편 옷이 다른 색으로 물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남편이 아끼는 옷이었던지라 남편이 살짝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사과에도 저한테 툴툴거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모가 나타나서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저더러 얼른 다른 데 가 있으라고 보내길래 그저 제 편에 서서 보호를 해주려는 건 줄 알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알겠니? 내가 따로따로 세탁하라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새아기처럼 밖에서 돈 버는 여자들은 집안 살림 잘 몰라. 너나 새아기나 돈 벌어오는 거 똑같잖냐? 네가 이해해줘야지. 다음부턴 이 어미가 안 까먹고 새아기한테 알려줄게. 미안해. 앞으로 빨래는 엄마가 다 하마. 물론 제 편에 서서 제 난처함을 풀어주는 시모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저만 어딘가 묘한가요? 분명 시모가 저를 보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은근히 저의 부족한 살림 실력을 남편에게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상황에서 시모가 앞으로 빨래는 자기가 한다고 해버리면 괜히 제가 시모한테 짐이 되어버리는 느낌이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느꼈는지 그 순간에 저를 아니 꼽게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엄마가 뭐가 미안하냐며 꼬리를 내렸고 며느리가 살림을 못하면 가르쳐줘야지 무작정 감싸주면 버릇든다고 시모 편을 들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살짝 감이 오시나요? 초반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시모가 제 편을 들어주고 나면 든든함이 아니라 희한하게 찝찝하기만 하더라고요. 똥 덜 닦은 기분처럼 말이죠. 시모의 이런 묘한 행동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매일매일 보니까 점점 더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합리화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혼 전과 다를 것 없는 시모의 목소리, 표정, 말투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한결같이 제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도 그저 제가 예민해서 시모를 꼬아서 본다고 생각하고 말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불길한 촉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상대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는 거요. 저는 제가 시모를 바라보는 생각이 확고해질 때까지 시모나 남편에게 별다른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시모 행실을 주의 깊게 보는 날만 늘어갔습니다. 한날은 제가 일을 쉬는 날이라서 시모가 아침 하는 걸 도와 같이 요리를 했어요. 저도 요리는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지라 시모가 이것저것 부탁하면 알아서 척척했는데요. 아침으로 간단하게 잡채랑 동태탕을 끓였어요. 그때 시모는 며느리 요리 좀 얻어먹어보자면서 제게 이것저것 재료를 꺼내주기만 했고 제가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간이 좀 세지 않니? 우리 집은 워낙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라 일반적인 간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 사부인이 이렇게 짜게 하시는 거야? 아이고야, 이러면 건강에 안 좋아. 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예 싱겁게 할 걸 그랬나요? 아침이라 일반적인 간은 더 부담이려나? 저희 엄마가 음식 천재시거든요. 제가 엄마 손재주를 닮아서 엄마 요리 비슷하게 흉내낼 줄 아는데 여태까지 제 음식 짜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봐서요. 저희 집 식구들도 잔병치레 한 번 안 했고요. 짜다 짜. 우리 아들 안 그래도 입이 짧아서 밥 공기를 비운 적이 없는데 이러면 밥 안 먹을걸? 뭐 처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은 이렇게 먹고 다음부턴 내가 하마. 우리 빵 사놓은 거 있지 않니? 혹시 아들이 밥 안 먹겠다고 하면 챙겨줘야 하니까 꺼내놔라. 솔직히 뭐가 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 시모 음식을 먹어왔던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만드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늘 밖에서 사 먹기만 했지 남편에게 요리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집밥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는 것도 제 요리 실력을 보일 수 없는데 한몫하긴 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집밥을 안 좋아하는지 궁금했는데 시댁에서 밥을 얻어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시모가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기똥차게 맛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맛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시댁에서 시모가 해주는 요리를 먹을 때면 항상 맛있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밥을 꼭 남기긴 했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희 친정엄마 음식이 훨씬 맛있었지만 시모 요리도 싱거운 거 빼면 무난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남편은 늘 밥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모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남편이 제 요리는 아예 반 공기도 못 비울까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시모가 식구들이 원래부터 싱겁게 먹는다는 얘기를 해주니 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2그릇이나 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침은 가볍게 먹거나 손도 안 대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만든 잡채랑 동태탕의 양이 부족했을 정도로 남편은 싹싹 먹어치웠습니다. 먹으면서도 계속 너무 맛있다고 했고 당연히 집에서 음식 담당을 하던 시모가 만든 줄 아는 건지 시모한테 엄마 손맛 업그레이드 됐다며 칭찬을 퍼부었어요. 꼭 누가 요리했고 말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 오해하도록 내버려두는 시모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분명 저한테는 제 음식 짜다고 남편이 밥 안 먹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빵까지 챙겨놨는데 상황이 좀 웃기게 됐지 않습니까? 남편은 계속 시모를 칭찬하고 있고 시모는 그걸 고스란히 즐기고 있고 그걸 잠자코 지켜보는데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치할지 몰라도 제가 거기다 대고 남편한테 내가 만든 거라고 슬쩍 입김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제 말을 가로막으면서 치고 들어왔는데 그 발언들이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간이 잘 맞니? 요새 나이가 들어 그런가 내가 입맛이 안 돌아서 자꾸 짜게 간이 되더라고. 그래도 잘 먹으니 보기 좋네. 우리 아들이 살짝 짠맛을 즐겼구나. 엄마가 앞으로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웬만하면 외식 끊어라. 몸에 안 좋다. 이런 음식이면 당연히 외식 끊고도 남지. 매일 퇴근 시간만 기다려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동안 너무 싱겁고 간이 밍밍했어.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람이 맛있는 걸 먹어야 힘이 나잖아. 이것도 간이 그렇게 안 센데? 딱 좋아. 역시 이래서 다들 엄마 밥 좋아하는구나. 둘이서 아주 행복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냥 병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별말 못했던 건 시모가 아예 참견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저도 모르는 제 선한 마음 때문에 차마 좋은 분위기를 깨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뒀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되는 거 있죠. 물론 시모가 저 요리할 때 이러쿵저러쿵 간섭해주면서 간장 넣어라 설탕 넣어라 이런 조언은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손으로 제가 만들어낸 요리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가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이때까지도 바보같이 애매모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분명 기분이 나쁜데 시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은연중에 시모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역시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였어요. 얼마 못 가서 제 기분이 크게 한번 명확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깨트렸을 때였습니다.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피신시킨 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터진 일이었어요. 순간 남편이 손가락을 베인 겁니다. 아 하는 소리에 저랑 시모가 놀라서 들여다봤는데 꽤 크게 베었는지 남편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급하게 휴지를 가져오려고 돌아섰는데 시모가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급하게 손수건을 갖고 오더니 남편에게 쪼르르 뛰어가 지혈을 해줬습니다. 이미 시모가 저를 짐짝 취급하듯 밀치는 바람에 살짝 당황한 상태였는데요. 시모가 남편 지혈을 해주다 말고 저를 돌아보면서 목청을 높이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요즘 여자애가 집안 물건 하나 간수도 못하고
남편을 다치게 해? 못 산다 진짜. 우리 아들 생전 어디 하나 찢어져 본 적도 없는데 뭘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 가서 구급상자 들고 오던지 바닥에 유리나 치우던지 집에서 기본적인 교육도 안 배웠니? 대체 사부인은 딸을 어떻게 키운 거야? 시모가 아무리 찝찝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제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제게 목청 째지는 소리를 내는데 그동안 곱상하다고만 생각했던 시모의 목소리가 기 싫을 정도로 카랑카랑하게 질러대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고성을 지르는 시모를 보고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남편 또한 자기 엄마 화내는 걸 많이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 분위기 그대로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거실 밖으로 나갔고 황당한 저는 한참이나 둘을 보고만 있다가 결국 혼자서 유리를 치웠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유리 치우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높은 곳에 있는 접시를 꺼내라고 시킨 게 시모였는데 애초에 너무 높이 있어서 제가 남편을 부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 아들 이제 막 퇴근하고 방금 씻으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부르냐고 그냥 저더러 꺼내라며 굳이 고집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정작 접시는 제 주변을 튀어서 제가 가장 위험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모가 제게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했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객식후 취급당한 기분이라서 서러웠어요. 유리 다 치우고 났는데도 시모랑 남편은 다친 상처 때문에 둘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서러울 만했지 않나요? 제 처지가 처량해서 둘 모습이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더니 나중에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그게 또 유난스러워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그제야 남편이 저한테 어디 다친 곳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다친 곳은 없어서 괜찮은데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화내니까 무섭다. 아들 생각을 그렇게 끔찍하게 하는 줄 몰랐네. 아무리 아들이 다쳤더라도 나보고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진작에 당신 부르자고 했었단 말이야. 어머님이 고집해서 나를 그렇게 몰아세워놓곤 왜 나한테 물건 간수도 못한다고 성질을 부려? 네가 이해 좀 해.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좀 너무했다고 하니까 엄마도 미안해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너한테 화낸 거 미안해서 우리 방 못 들여다보고 있어. 우리 엄마 마음 여린 거 알잖아. 자식이 다쳤는데 당연히 놀라서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마음 여린 사람이 우리 친정까지 욕을 해? 나더러 집에서 교육 못 받았냐고 하는 거 못 들었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욕까지 들어야 돼? 솔직히 지금 미안해하고 계신단 것도 못 믿겠어. 실컷 욕해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진짜 미안하면 나한테 직접 사과를 해야지. 엄마도 시엄마 체면이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들밖에 없어서 딸을 대할 줄을 몰라.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엄청 조심하는 사람인데 돌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라니까. 엄마가 평소에 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 시모가 딸을 대할 줄 몰라서 그랬다고요? 제가 느낀 감정은 절대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우리 아들 함부로 대하는 남의 집 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 어쩔 수 없이 챙기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그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모가 밖에서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큰 실수를 했다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데도 저는 더 이상 시모의 진심이 안 느껴졌습니다.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부모 욕을 했다는 건 시모의 실수라고 보기엔 납득이 안 됐어요. 어딘가 모르게 일부러 그런 것 같은 야비한 기분이 드니까 시모를 좋아했던 시간도 까맣게 잊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황당해도 이 일로 시모한테 삐져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또 넘겨야 했죠.
그래도 그날이 제게 큰 충격이긴 했는지 희한하게 그날 뒤로 시무한테 마음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을 쉬더라도 방에서 잘 안 나갔고 집안일만 하고 다시 방에 틀어박혀 있길 반복했어요. 이처럼 숨막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시무랑 제 사이가 언제 친했냐는 듯 점점 어색해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친정에 오랜만에 가볼까 해서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요. 어차피 1박 2일이라서 갔다가 금방 갔다 오는 거였는데 여기서 또 시모가 기막힌 일을 시전하더라고요. 우리가 친정 가겠다고 말을 한 날부터 출발하는 당일까지 시모가 계속 꾀병을 부리는 것 같은 겁니다. 남편만 보이면 내내 어지럽다느니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메스꺼린다느니 하루 종일 기력 없이 누워있기만 했고 자신을 혼자 두면 언제 위험한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걸 계속 어필하려는 행동을 취했어요. 또 제가 알아서 자신을 눈여겨봐주길 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보고 남편한테 말해서 결국 저 혼자 친정을 다녀오게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 여시 같은 모습이 눈에 또렷이 보이는데 제가 시무 생각대로 움직여줄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모른 체 하면서 친정 부모랑 어디 놀러 갈지 남편한테 상의만 해댔더니 시무 표정이 차차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당일 저희는 친정으로 떠나게 되었고 시무한테는 남편이 잘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터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을 내려갔는데 시무를 떼어놓고 오면 뭐하나요? 시무의 만행이 저희 뒷공무니를 끈질기게 쫓아왔는걸요. 친정 부모랑 흥겹게 놀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그 옆에 있어서 엿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모가 대뜸 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며느리한테 소리친 게 영 마음에 걸리네. 애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만 보면 고개 팩 돌리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닌데 마음이 안 좋아서 참. 듣자 하니 시모는 저한테 성낸 그날을 들먹이며 자신이 죄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제게 눈총이라도 받는 것 마냥 저를 썩을 년으로 돌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순간 저를 쳐다보면서 진짜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황당해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그래봤자 남편은 제 말을 의심할 걸 알기에 그냥 제가 남편 전화를 빼서 시무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오히려 제가 눈치 보여서 어머님 불편할까봐 피해 다녔는데 어머님이 저 째려보고 그랬잖아요. 뭐? 내가 무슨 눈치를 줬다고 그러니? 너 말 무섭게 한다. 내가 너한테 그 일 말고 또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럼 말해줄래? 내가 문제라면 당연히 고쳐야지. 내가 다 잘못했고 다 내가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좀 풀어라. 오금이 저려서 소변 누러 가는 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니? 시모랑 얘기할수록 제가 나쁜 년 되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목소리에 짜증을 섞기라도 하려 하면 남편 눈엔 며느리가 시모를 갈구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대로 성질도 못 부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휴대폰을 뺐더니 시모한테 일단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끊었고 시모 입장에 서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피해줬는데 너처럼 세상 편하게 합가하는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요리도 빨래도 청소도 다 엄마가 하잖아. 근데 뭐가 아쉬워서 엄마 눈치까지 보게 해? 네가 진짜 그 집의 상전이라도 되는 줄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 편 좀 그만 들지. 지금 보니 어머님 진짜 영악하다. 어머님이 교묘하게 당신 뒤에서만 딴 사람 되는 거 모르지? 그래,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엄마 손바닥 위에서 살고 있겠지. 당신 진짜 답답한 사람이다. 아직도 엄마 품이 그렇게 좋냐? 그날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만 골라 하면서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부부라면 사소한 걸로도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애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분 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새벽에 인사도 없이 시댁을 가버리는 건 어느 나라 예의랍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문자도 없고 전화 온 것도 없길래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시댁이라 하대요. 삐진 티가 팍팍 나는데 순간 열이 확 올라서 뚜껑 열릴 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한테 남편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갔다고 변명해야 했어요. 저는 결국 혼자서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은 어디 외출을 했는지 시모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더군요. 시모랑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긴 힘들 것 같아 대화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모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 다녀왔다고 인사하려는데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뭡니까? 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새벽에 먼저 올라온 걸 봤다면 우리가 부부싸움 했다는 걸 눈치챘을 거고 그게 시모가 바랬던 것일 테니 지금쯤 저한테 또 아들 생각만 하는 착한 엄마인 척 해야 하는데 말이죠. 시모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게 따로 있었나? 아니면 내가 오기 전에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울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전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었더니 시모가 저를 째려보며 옆에 있던 화분에서 장미꽃을 왕창 뽑아다가 제 얼굴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가타부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덕분에 시모가 울고 있는 이유가 저를 후려치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망한 것, 할 짓이 없어서 감히 내 아들이랑 나를 이간질해? 오늘 아침도 아들이 나한테 네 심기 건들지 말라고 짜증만 내고 나갔다. 도대체 내 아들을 뭐라고 꼬드겼길래 감히 엄마한테 죽일 듯이 소리 질러? 듣자 하니 남편은 새벽에 시댁을 올라와서 저와 싸운 스트레스를 시모한테 푼 것 같았어요. 저랑 시모 둘이서 기싸움하는 거 짜증나니까 시모한테 그냥 나를 아예 건들지 말라고 소리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시모는 자기가 울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 편에 서서 저를 처단해 줄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도리어 남편이 시모한테까지 버럭 성질을 내니까 시모가 한 방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시모가 후려친 장미꽃 때문에 장미 가시가 제 얼굴을 긁어 군데군데 생채기가 났더라고요. 시모 하는 말을 무시하고 휴대폰 액정으로 얼굴을 대충 확인했는데 어둑한 화면에도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이 받더군요. 얼굴이 따가운 것도 따가운 거지만 시모의 난폭한 돌발 행동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도 팰 줄 아는 영악한 아줌마였는데 그동안 아들 때문에 본색을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님, 진짜 무서운 사람 많네요. 남편 앞에서 착한 엄마여야 되고 며느리한테 기죽어 사는 척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티 안 나게 제 탓으로 돌려야 되고 혼자 얼마나 바쁘셨어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만족스러우세요? 아들한테 오히려 밉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너 때문이잖아. 나랑 내 아들 사이에 니까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해대는데 어떻게 사이가 예전 같겠어? 우리 집은 너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야.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만 해도 내 아들 나한테 소리 한 번 안 질렀었다.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며느리한테 잘해야 집에 우환이 안 생긴다면서요. 남편더러 저한테 잘해야 된다고 했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는 건데요? 기가 막혀서 내가 너한테 잘할 게 뭐 있니? 내 아들 뺏어간 네가 뭐 예쁘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아들이 주말마다 바깥을 나돌지 않았을 거다. 내가 왜 죽어라 용 써서 너희들 합가를 시켰는데 이러라고 내가 너희들 합가시킨 줄 알아? 시모가 혼자 외로워해서 1년 합가를 허락했던 건 맞지만 그 내막에 속셈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시모는 일부러 결혼 전에 제게 잘 보이며 실체를 속였고 착한 시모인 척하면서 저와 남편의 합가를 유도한 거였어요. 그리곤 결혼 생활 내내 남편 앞에서만 여린 척, 불쌍한 척,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척하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 옆을 못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합가 1년이 지나도 분가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제야 제가 시모를 보면서 찝찝했던 이유가 이해가더라고요. 전부 시모의 실체를 알아본 본능적인 감각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엄마 못지않게 시모를 존경했는데 시모한테 써준 제 진심이 얼마나 아깝던지 그 시간이 억울해서 더 이상 시모한테 예의를 지키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완전 천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데 이렇게 사람 때릴 줄도 알고 피해자 코스프레도 할 줄도 아는 사람이란 거 모르겠죠? 아들이 뭘 알든 말든 내 아들은 영원히 내 편이야. 고작 1, 2년 만난 여자가 엄마보다 소중하겠니?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아들은 결국 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괜히 나랑 아들 사이 갈라놓을 생각 마라. 난 죽을 때까지 내 아들 끼고 살 거야. 감동적이네요. 이런 중요한 고백을 혼자만 꽁꽁 숨기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집을 나가려고 하죠. 그렇게 소중한 아들한테 제가 잘 전달해 줄게요. 아들이 과연 누굴 고를지 궁금하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앞뒤 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녹음 좀 했거든요. 지금 아들한테 물어보죠. 저는 시모 앞에서 녹음하고 있던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시모는 기계를 잘 몰라서 그게 녹음되고 있는 화면인지도 몰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대로 남편한테 녹음 파일을 보낸 뒤 저는 카메라로 제 얼굴에 난 생채기까지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문자로 물었죠. 합의 이혼해줄까, 이혼 소송해줄까 하고요. 남편에게 답변이 올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도 시모의 반대 때문에 다시 재결합할 수 없게 시모에게 정말 썩을 년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시모가 평생 저 같은 독한 년을 기억하면서 남편의 원망도 함께 받길 원했고 결국 자신이 자식에게 사랑이 아닌 지옥을 줬다고 자책하면서 남은 생을 살길 바랬으니까요. 여전히 제 앞에서 쌍심지 켜고 째려보는 시모를 보니 성깔에 비해 얼굴이 너무 곱상하더라고요. 저만 어디 얼굴이 시큰시큰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꽃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스스로 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되고 아픈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요즘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걸 배워요. 옛날처럼 시어머니 입맛대로 며느리 굴리는 짓 이제 안 통하는데 모르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착한 척이란 걸 이렇게 해요. 저는 제가 당했던 것처럼 가시 부분으로 꽃을 돌려 잡아서 시모를 후려쳤습니다. 그리곤 바로 두 손 모아서 사과를 빌었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조준을 잘못했어요. 저 뒤로 던진다는 게 그만. 어떡해, 얼굴 다 긁히셨네. 노친내라서 피부 재생 능력도 뒤처질 텐데 흉터 남는 거 아닌가 몰라? 얼른 피부과 가세요, 어머님. 정신 나간 거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보자 하니까 어른한테 해코지를 해? 대체 이게 무슨 행패야? 행패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잘하는 착한 척 해봤을 뿐인데요. 이제야 어머님 행동이 행패였다는 거 알겠나 보죠? 어머님 실체 알았으니까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못 살아요. 남편이랑 이혼해 줄 테니까 아들한테 질책 받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도 어머님 실체 알게 돼서 오순도순하게는 못 살 거예요. 발악하는 시모를 떼놓고 방에 들어온 저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곤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시모가 정신을 놓기로 작정을 한 건지 아깐 꽃으로 때리더니 이제는 화병을 들고 설치더라고요. 다행히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 손에 들린 꽃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깨트렸어요. 괜히 귀한 아들 손 다치게 하지 마시고 아들 오기 전에 유리 조각 싹 다 치우고 계세요. 마지막에 어머님이 진짜 얼굴을 시원하게 드러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기억이 더럽게 남아야 저도 평생 어머님 욕하면서 살죠.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시간에 남편한테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미 끝내기로 마음 정리를 한 이상 남편과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혼 소송은 또 귀찮을 것 같대요. 하루빨리 그 집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제하고 싶어서 저는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음을 먹었고 남편에게 문자로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길게 엮이기 싫으니까 합의 이혼하자고 말이죠. 그런데도 남편이 끈질기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답도 안 하는데 문자로 얼마나 사과를 하던지 나중에는 자기 엄마 욕까지 하더라니까요. 그건 혹시 몰라 캡처를 해놨어요. 그 후로 남편이 이혼을 반대해서 합의 이혼이 자꾸 미뤄지고 있었는데 끝내 남편이 저한테 백기를 들더라고요. 합의 이혼을 승낙할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친정이 있는 고향까지 찾아온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왠지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가 제 전화를 한두 번 받지 않다가 그 다음엔 받아주더라고요. 받자마자 얼마나 쌍욕을 해대던지 그새 아들이랑 여러 번 싸우는지 저를 아주 악랄한 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바라던 거니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많이 화난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이 할 말 있는 것 같더라면서 아들의 진심 들어보고 싶으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시모는 제 뜻에 따르기 싫어하면서도 전화는 끊지 않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만난다고 하니까 혹시 자기 아들이 자기 편에 서서 싸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폰을 손에 든 채로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못 본 사이에 얼굴에 생기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전혀 안타깝지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앞뒤 맥락 없이 합의 이혼 얘기만 툭 던졌습니다. 안 돼, 여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당장 분가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우리 엄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거야. 원래 그 나이 되면 다 노망나고 슬슬 치매기가 오잖아. 나 이제 섬뜩해서 엄마 같이 못 살아. 합가도 너 있으니까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거야. 내가 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글쎄,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워낙 말이 다르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머님은 당신이 영호님 어머님 편이라고 자신하던데 나 때문에 둘 사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 내 얼굴 보여?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세수할 때 아파. 어머님이 더 회복 더디긴 하겠네. 그건 엄마 생각이지. 진짜 미안해. 엄마가 확실히 치매가 왔나 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며느리 얼굴을 그런 식으로 했겠어. 사실 엄마 관리하는 거 나도 엄청 버거워. 이제야 말하는데 엄마 음식도 더럽게 맛없어. 당신 없으니까 다시 옛날에 그 맹물 맛으로 돌아왔더라고.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여보. 제발 나 좀 걷어줘, 응? 손에 든 휴대폰을 보니까 아직도 전화를 끊지 않고 있는 시모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좀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시모랑 통화 중이었다는 걸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사색이 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내 폰을 뺏어가더니 엄마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길래 꼭 이렇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에게
이혼 합의서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찾아오지 말라고 인사를 했고 돌아섰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끝내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앞으로 시무랑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군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둘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공유했기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이혼의 상처를 안고 갈 순 없잖아요. 제가 당시의 생활을 최악으로 기억하는 만큼 둘도 인생 최대의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렸으면 좋겠어요. 독해 보이는 거 압니다. 근데 독해야만 제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저도 상실감과 배신감을 크게 느꼈거든요. 아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한층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배신감을 느끼고 싶진 않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결혼이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발전된 저로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무사태평하길 바랍니다.